대해서 좀 강의를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죠. 자, 피지컬 레이어에 우리 허브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허브는 그냥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그냥 보내고 또는 뭐죠? 신호세기를 좀 증폭시켜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비가 이제 리피터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허브하고 리피터라는 장비가 있다. 이건 단순히 신호만 증폭을 해서 먼 거리, 만약에 이게 서로 통신하고자 하는 그 A 호스트하고 B 호스트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중간에 리피터를 또는 허브라는 걸 달아서 이렇게 증폭시켜서 보낸다. 허브는 이렇게 포트가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개를 이제 연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지만 주소라는 개념이 없어서 이게 충돌이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컬리전 도메인이 이 전체에 해당을 한다. 자,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포트가 여러 개 있죠.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브릿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스위치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L2 스위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게 맥 어드레스가 그러니까 할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호스트 A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에 호스트 B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겠죠? 그죠? 요게 이제 맥 어드레스 A라고 했을 경우에 요 스위치 장비의 메모리에는 이 1번 포트에는 맥 A라는 게 할당이 되어 있다, 이게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메모리에 이제 배정을 해 놓는 거죠. 이런 테이블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만약에 10번이라고 할 경우는 10번에 해당하는 맥은 B가 된다. 이게 만약 B 호스트라고 했을 경우에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테이블 포트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PC에서 요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 통신을 하고자 했을 때 바로 요 테이블 만약에 맥 A에서 맥 B로 보내는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 요 테이블을 보고 1번에서 10번으로 바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전송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른 PC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보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링크의 중요한 개념은 맥 주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맥 주소가 그 스위칭 허브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테이블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 포트마다 하나의 컬리전 도메인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레이어 2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해서 한번 학습할게요. 랜 카드나 네트워크 장비 하드웨어 주소만으로 통신하는 계층이죠. 즉 이제 맥 주소로 이제 통신하는 계층입니다. 윈도우에서 우리 이제 커맨드 창을 열고 if config all이라는 명령을 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무선 랜 어댑터 와이파이에 대한 물리적 주소하고 IP 주소하고 기본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와이파이로 해서 여기 이제 와이파이 어댑터가 있을 거고 여기 지금 현재 실습을 공유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유기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바로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 거고, 요 와이파이 어댑터의 IP 주소가 이제 요게 되겠고, 여기에 물리적 주소, MAC 어드레스가 이제 디스플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유기에서 이제 정의되어 있는 DNS 서버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LG U 플러스로 지금 가입이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공유기에서 지금 DHCP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맥 주소하고 IP 주소들이 자동으로 DHCP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할당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와이파이에서 이제 DHCP 스태틱하게 이제 할당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뭐 학교나 집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실습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맥 어드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 앞에 있는 24비트는요. 24비트는 네트워크 카드를 만든 회사를 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맥 어드레스를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사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OUI는 요걸 써라. 그 다음에 요 호스트 아이덴티파이는 그 할당받은 그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거는 체계적으로 이제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 뒤쪽 세 개죠. 뒤쪽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 의미인가 보네요. 뒤쪽 6개는 호스트 아이덴티파이로서 회사에서 임의로 붙이는 일종의 시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뭐 00, 0001번부터 해서 쭉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헥사 코드로 해서 헥사 데시멀로 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 IP 주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본인이 쓰고 있는 뭐 와이파이 랜 인터페이스에서 맥 어드레스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맥 어드레스가 어디서 만든 건지를 한번 보려면은 요 URL에 들어가셔 갖고 여기다가 세 개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이거는 어디 카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죠. 9416, 아까 뭐였죠? 제가 갖고 있는 게 9416F7이죠. 9416F7을 넣으니까 이게 인텔 코퍼레이트로 돼 있어요. 네, 인텔 코퍼레이트. 그 다음에 만약에 000C라면 VM웨어 잉크. 이건 제가 VM웨어를 이제 깔아갖고 거기에 다양한 이제 OS를 넣게 되면 가상적인 맥 어드레스를 이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이 가상적인 맥 어드레스를 할당받은 게 바로 이제 VM웨어가 되겠죠. 이 VM웨어도 당연히 어디로부터 이제 할당을 받은 거죠. 네. 자, 1계층과 2계층만으로 이제 사용하는 통신이 돼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서는 당연히 피지컬 레이어가 있고 여기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예를 들면 뭐 구리선으로 되어 있든지 광 케이블로 되어 있든지 옵티컬 케이블로 되어 있든지 뭐 전화선으로 되어 있든지 이제 피지컬한 선이 되겠 또는 이제 무선이 되겠건 매체가 되겠죠 실제. 그 다음에 이 선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커넥터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 커넥터에 대한 거는 뭐 RJ45라든지 이런 표준화된 거를 사용을 한다면 6핀짜리, 8핀짜리 그죠? 요 8핀이 바로 이제 랜 할 때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UTP, 그 다음에 STP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배웠고 데이터 링크에서는 바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로 이더넷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IEEE 802.3에서 지금 이제 표준화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맥 어드레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피지컬한 라인을 통해서 요 각각의 여기 맥 어드레스 A가 있을 거고 여기 맥 어드레스 B라는 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내게 되면 여기 스위치점 만약에 1번 포트라고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5번 포트고 요게 10번 포트라고 그러면 이 스위칭에는 1번 포트에는 맥 A가 이제 배정이 돼서 맥 테이블을 가지고 있을 거고 5번에는 뭡니까? 맥 B가 이제 배정이 돼 있을 거고 10번에는 맥 C번에 해당된 요 테이블을 요 스위치 메모리에 배정이 돼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맥 A에서 맥 B로 어떤 통신을 하면 이 스위치로 왔을 경우에 맥 B는 5번이나 해서 5번으로 바로 보내겠죠. 요 내부에서 스위칭이 딱 일어나겠죠. 만약에 요 맥 A에서 맥 C로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C 그러면 이건 10번에 있네. 그러면 10번으로 바로 여기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스위칭이 바로 일어나겠죠. 어떤 교환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딱 점핑 해두듯이 수작업으로 해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어떤 IC 칩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스위칭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통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패킷의 흐름을 다시 OSI 계층했다는 패킷의 흐름을 보면은,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OSI 7레이 계층에서 이 계층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 그림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7레이 아키텍처를 다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없다라고 보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네트워크 계층을 배우지를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링크 계층만을 가지고 통신이 가능하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통신이 가능하죠, 당연히. 만약에 이 응용 프로그램에서 ABC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약에 개발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ABC 응용 프로그램이 이 데이터 링크를 바로 부르면 돼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죠? 누군가가 개발을 했는데 얘는 뭘 부릅니까? 여기 전송 계층에 TCP가 그때는 있으니까 여기에 소켓이라는 시스템 콜을 불러갖고 통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TCP IP를 이용을 하는 거니까 이건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TCP IP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링크 계층에 즉 이더넷이라는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이 맥 어드레스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과 통신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이 ABC 프로그램은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겠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API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죠? API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 그건 소켓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소켓 뭐 맥 이라는 시스템 콜을 만약에 제공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마다 그걸 제공해주는 그런 걸 반드시 있어야지,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불러서 프로그램을 짜서 어떻게 보냅니까?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쪽을 쭉. 근데 중간에 이제 스위치라는 게 있는 거죠. 스위치가 여기 예를 들면 1번 포트에 요게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여기 10번 포트에 얘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번 포트에는 요게 이제 A 호스트라고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배정이 돼 있을 거고 10번 포트에는 여기 호스트 B라고 했을 경우에 B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가 맥 테이블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맥 어드레스를 달고 오잖아요. 송신을 할 때 데이터를 보낼 때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출발지 맥 주소는 바로 맥 A가 될 거고 목적지는 맥 예를 들면 B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거친다고 했을 경우에 맥 B는 10번이네 해서 10번으로 다이렉트로 요 스위치는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10번에서 여기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거는 랜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에리어, 근거리 통신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가능한데 이게 미국이라는 대륙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랜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하겠어요? 중간중간에 전부 뭡니까? 스위치 장비를 전부 달아야 되겠죠? 이 시그널이 예를 들면 100m 정도 뭐 간다. 안전하게. 그럼 100m마다 이건 이제 다 깔아야 되는 거죠. 100m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랜으로 뭐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더넷 통신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효율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오버헤드도 많고 효율성이 없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바로 데이터 링크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과학의 그 어떤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니시에이티브라고 그러죠. 이니시에이티브 원동력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땅덩어리가 크고 이러기 때문에 뭐 비행기 그다음에 이런 통신 인구도 한 3억 정도 되니까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R&D가 돼서 개발이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개척 정신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한반도 이렇게 또 반통해서 작잖아요. 조선시대. 그다음에 또 세국 정책도 했고 해갖고 좀 이렇게 뒤늦게 우리가 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환경이 이런 기술의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더넷 볼게요. 이 팔로알토 제록스의 이제 팔로알토 리서치 센터에서 이 팔로알토가 미국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서부 쪽에 있어요. 네, 서부 쪽에서 70년대 개발을 했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더넷 패킷 최대 길이가 1500바이트라는 거예요. 1500바이트. 그러니까 한 번 패킷이 넘어왔을 때 1500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이더넷 카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TCP, IP, 그 다음에 네트워크잖아요. 여기 이더넷이잖아요. 이 IP가 이더넷을 이용하고 이 IP가 예를 들면 뭐 X25도 이용할 수 있고 또뭐 ATM이라는 어싱크로너스 트랜스모드라는 그 통신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이 IP가 이 밑에 있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TCP는 유닉스 경우에는 커널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커널 안으로 들어갑니다. 뭐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널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IP가 이더넷을 이제 호출해서 데이터를 내려보낼 때 얘가 1500바이트밖에 처리를 못하니까 이 IP가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몇 바이트로? 1500바이트로 쪼개서 내려보내요. 그리고 TCP/IP 자체도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 여기 TCP 세그먼트가 IP 데이터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맥시멈 그 세그먼트 사이즈가 있어요. 거의 이제 1500바이트로 되어 있는 거죠. 왜? 밑에 이더넷에서 데이터 링크에서 1500바이트밖에 패킷 단위로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쪼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밑에 레이어에서 이렇게 설계를 이미 해놔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500바이트는 왜 1500바이트가? 이게 어떤 측정을 했겠죠. 이때 당시에 밑에 레이어의 어떤 케이블 상태를 보고 이게 광 케이블로 돼 있거나 또는 뭘로 돼 있으면은 이걸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광 케이블은 데이터 로스가 적으니까. 근데 구리선이라든지 뭐 전화선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블의 로스가 많고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그 뭐니까 데이터 로스가 크면은 당연히 데이터를 쪼개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광 케이블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의 23분의 1이에요. 10의 23승에 해당하는 비트를 보냈을 경우에 한 개 비트의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러율이에요. 광 케이블의 에러율.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뢰성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전부 엔드 투 엔드가 전부 광 케이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는 TCP 안 써도 된다고 봐요. UDP를 써서 내려보내도 이 밑에서 신뢰성 있게 날아가기 때문에 뭐 플로우 컨트롤이 문제가 되겠네요. 근데 에러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러가 없고 데이터 링크에 에러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해요. UDP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라우터가 혹시 폭주가 일어난다든지 컨제스천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제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TCP를 써야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밑에 레이어가 그 네트워크망이 어떤 환경에 이냐에 따라서 위에 TCP를 사용할 거냐, UDP를 사용할 거냐, 또 애플리케이션을 에러 컨트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할 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좀 엄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맥 어드레스의 헤더예요. 여기 헤더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어떻게 돼요? 36바이트죠? 그죠? 4, 이게 4바이트니까요. 4, 9, 36, 36바이트입니다. 36바이트의 여기는, 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어떻게 48비트가 되는 거죠? 48비트. 32에 16을 더하니까요. 소스 어드레스도 48비트로 되어 있어요. IP 주소는 32비트잖아요. IPv4 경우에 정확히 얘기하면 IPv6 경우는 128비트고요. 하여튼 48비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 포머 이더넷 데이터 링크에는 데이터의 단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프레임이라고 그랬어요. IP는 데이터그램, TCP는 세그먼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프레임이라는 포맷을 이제 그런 용어를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42에서 1500바이트로 딱 세팅이 되어 있죠. 요 데이터 페이로드 되는 게 40에서 1500이다. 그러니까 쪼개서 이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IP 상위 계층에서. 자, 그 다음에 이 프리앰블이나 뭐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는
뭐 여기 보면은 비트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보내. 뭐 의미는 이제 시작한다. 야, 지금 패킷 이렇게 시작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자. 최초 패킷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내는 약속이죠.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니까 하나의 약속인 거죠.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 주소, 나의 맥 어드레스 주소. 요 랭스는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 랭스가 되는 겁니다. 전송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아니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전체 그 패킷의 랭스, 그 다음에 또는 요 타입이 중요한데, 요 타입은 이더넷 데이터 링크가 이제 이더넷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더넷을 배우는 거니까, 요게 이제 요 타입을 보고 위의 계층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0800이면 IP에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넷 카드가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잖아요. 데이터를 받을 때, 이게 IP에서 내려오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080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헤더가 붙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IP 페이로드가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더넷 해당하는 요 몇 비트예요? 아까 몇 비트라고 그랬죠? 36바이트에 해당하는 헤더가 붙잖아요. 근데 이 헤더의 타입에 0x800이라고 붙으면 여기가 IP에 해당하는 페이로드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타입이 그러면 당연히 요 IP에도요. IP도 마찬가지로 그 위가 TCP냐 UDP냐를 구별할 수 있는 헤더 프로토콜 그런 그 헤더 비트가 이제 존재할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TCP에는 요 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내려오지 그걸 구별하는 게 뭔가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 포트 넘버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레이어별로 내려오면서 위가 뭐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 IP가 아니라 예를 들면 ARP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 페이로드가 ARP라는 거를 여기 마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ARP는 뭡니까? 여기 0x806이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위 계층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스스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존재합니다. 이 계층마다. 그걸 유심히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데이터는 1500바이트인데,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은 42부터 1500바이트가 이제 붙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칭 테이블의 중요한 얘기인데요. 스위칭 테이블에 아까 얘기했던 스위칭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포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포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PC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맥 어드레스가 이제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맥 어드레스가 요렇게 가서 여기에 스위칭의 메모리에 이게 배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1번 포트에 뭐 맥 A, 2번 포트에 맥 B. 요게 만약에 10번이면 10번의 경우에는 맥 뭐 B가 이제 할당이 이렇게 돼서 맥 테이블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포트에 IP 주소가 할당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냥 1번 포트에는 그냥 맥 어드레스만 이렇게 할당이 돼서 메모리에 테이블로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맥 A가 맥 B로 통신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송신 맥 어드레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렇게 붙고 뒤에 이제 데이터가 날아가겠죠. 그러면 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딱 보니까 맥비예요. 그러면 요 스위치에서는 요거 10번 포트에 10번 포트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보고 여기를 보면 여기 10번에 맥 B가 이걸 보고 10번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 거죠. 교환이 가능한 거죠. 그 말로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자, 스위칭 방식은 이제 패켓 전송 방식에 따른 구분하고 제공하는 경로의 대역폭에 따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컷스로 방식은 수신한 프레임의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고 목적지 주소의 포트로 프레임을 즉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위칭 장비 예를 들면 여기 10번이 있다. 10번에 예를 들면 맥 B 어드레스로 할당이 돼 있다.
어떤 데이터가 왔는데 맥B로 왔어요. 그럼 목적지 주소, 여기로 해야 되겠네요. 맥 A예요. 왔어요, 데이터가. 목적지 주소로 하니까 여기에요. 여기로 보내면 바로 이제 요 카드로 가겠죠. 요 인터페이스 카드로 가겠죠. 하고 목적지 주소를 확인하고 그냥 바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스로 방식입니다. 중간에 뭐 버퍼링하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목적지 장치에서,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뭐 드랍을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잠시 버퍼링을 하는 거예요. 버퍼링을 해서 여기서 사이클 리던던시 체크 해갖고 프레임에 대한 에러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면은 여기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된 넥 인터페이스 카드로 가겠죠. 약간 지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버퍼링은. 하지만 또 장점이 뭐예요? 뭐 에러율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제 그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방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양한 방식 중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장단점 중에서 실제 적용할 때는 그 환경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이 장점을 다 살린 거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스위칭 요 장비만 하더라도 1번 컷스로 방식하고 이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하고 인텔리전트 스위칭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 뭐 학자나 또는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논문을 쓴 거죠. 논문을 써서 1번 방식, 이걸로 바뀐 2번 방식, 3번 방식 이렇게 논문을 내서 이거를 개발을 해서 측정을 해서 효율성을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연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인텔리전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그 우리 자동차 이제 보면은 그 번호판 보면은 그냥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휘발유 쓰는 거고 이게 파란색이면은 전기차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파란 게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그거는 뭐야? 하이브리드예요. 천천히 갈 때는 전기차 쓰고 빨리 갈 때는 휘발유 쓰고 그런 거거든요. 빨리 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인텔리전트 스위칭이 바로 그런 거죠. 에러가 없이 빨리 보낼 때는 그냥 뭐예요? 컷스루 방식 쓰는 거예요. 에러가 많이 없을 경우는 컷스루 방식에서 그냥 고속으로 보내다가 에러가 딱 발생이 됐어요. 그럼 이제 전기 모드로 바꾸는 거죠. 즉 스토어 앤드 포워드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그냥 이름을 인텔리전트 스위칭이다라고 이제 붙인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하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그렇게 인텔리전트한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이브리드 스위칭 방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낫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 당시에 이게 예를 들면 1980년대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이거 지능적인 스위칭인데 이거 이렇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 듀플렉스죠. 양방향 통신은 제공하지만 그죠? 이게 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인풋도 되고 아웃풋도 되잖아요. 하지만 수신 송신만 가능한 거를 이제 하나의 동작만 어떤 타임이 있을 때 어떤 타임 때는 하나의 동작만 가는 게 하프 듀플렉스. 전 방식은 이 포트가 요거는 송신이 가능한 거고 요거는 수신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완전히 듀플렉스 해놓은 거죠. 풀 듀플렉스. 성능이 당연히 뛰어나겠죠. 그죠? 거리의 제한도 연장할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이 듀플렉스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죠.